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영윤입니다. 이번에는 자율주행. 중국이 자율주행이 엄청나다. 웨이모 슈퍼크루즈, 그리고 모이라이, 또 FST. 이거 왜 지금 자율주행을 상용을 못하냐면요. 거의 기술적으로는 레벨 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완성화가 됐는데 나머지 1%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이 1%가 뭐냐면 법적인 문제, 사회적인 합의, 그리고 사람들의 안전. 그 미국의 그 피닉스에서 테스트를 많이 하죠. 웨이모 자율주행 비롯해서 과거에 뭐 우버에서도 했다가 이제 우버가 야, 이 자율주행이 너무 어렵다. 다 포기하자. 그러고서 이제 자율주행 부서를 매각을 했죠. 거기에서 몇 가지 사고가 있었고 또 사고를 일으킬 만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이벤트들이 자꾸 발생하냐면 운전자들이 이렇게 시비를 건댑니다. 오, 이거 자율주행차네? 이 자율주행차가 괜찮은가? 날 잘 피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막 접촉사고 비롯한 이벤트들이 막 벌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기계만 서로 약속된, 그리고 통신으로 다 연결된 상태에서 자율주행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기계가 예측할 수 없는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 운전자들이 결과적으로는 문제다. 그리고 지금 99%까지로 완성이 됐는데 나머지 1%가 이 99%보다 그 영역보다 더 엄청난 비용과 시간, 노력을 투입을 해야 되는 아이러니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인간 운전자로 인해서 한 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12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게 되면 책임 소재 분명하고 어쨌든 사람 대 사람이니까 뭐 그거는 너무 오래부터 있어 왔던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소프트웨어, 기계에 의해서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 이런 것들은 용인이 안 된다. 그리고 기술 기업이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자율주행법이 어떻게 지금 시행이 되냐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레벨 3부터입니다. 20명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이 구성이 돼서 운전자가 차를 정상적으로 자율주행에 맞게 그렇게 조작을 한 건지 아니면 개입을 해서 사고를 냈는지 이걸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 처리는 운전자 보험으로 일단 하고 기술기업 문제다 그러면 기술기업이 사고 처리를 다시 구상권으로 보상을 해주는, 아니면은 뭐 운전자가 끝까지 책임지는 걸로 결론이 나면 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먼저 독일에서 시행됐고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이 법을 기준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도 이미 제정은 돼 있어요. 그런데 하려고 보니까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진짜 야, 이거 징벌적 손해배상 때문에 정말 이것 때문에 기업이 도산할 수 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기업이 그걸 무서워하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인명피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적인 혼란, 또 자율주행 관련된 시스템의 붕괴까지도 야기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천문학적인 투자가 진행된 그런 기업의 기술 전망에 먹구름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신중해야 된다. 이미 레벨 4에 도달했다고 하는 게 꽤 됐어요. 2019년서부터 야, 이거 기술적으로는 레벨 4에 도달했습니다. 이 얘기가 벌써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험실에서 작동되는 그런 테스트카를 가지고 와서 아마 도로에 돌리게 되면 소비자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와, 벌써 이 정도 수준이야? 심지어 모비라이는 카메라만 가지고도 좌회전, 우회전 다 이미 성공했고요. 모비라이가 사용하는 카메라가 또 아시다시피 이게 컬러도 아닌 모노, 흑백이죠. 중국은요, 이거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해봐. 우리가 자동차 그동안 유럽이나 미국에 밀려서 또 저 꼴보기 싫은 대한민국에 밀려서 이렇다 할 변방에 불과한 ETC 취급을 받았는데 이젠 우리가 대국다운, 그래서 미래의 자동차 시장을 지배할 만한 그런 기술력과 파워가 있다는 걸 좀 보여주자. 법적인 문제는 아빠가 다 막아줄게. 아빠가 누구예요? 중국 정부죠.
중국을 배우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무책임한 정책을 배우라는 겁니다. 사람들 목숨 생각 안 합니다. 아, 다쳐? 아, 그래가지고 부상자 많이 나고 사망자 많이 나와? 벌써 봐라, 우리가 춘절 교통사고로 몇 명이 죽더라? 아니, 뭐, 그만큼만 아니면 바로바로 고치면 되지. 이런 방식으로 굴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배우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다시 후진국으로 돌아가라는 거고, 중국 체제처럼, 중국의 발전 과정을 배우려면 우리나라 정부 자체가 중앙통제식으로 다 바뀌어야 되고, 개인의 자유라든지 뭐 결정, 기업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다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배웁니까? 우리나라도 1960년대, 70년대 넘어오면서 그러했었죠. 예. 뭐 기업에서 너희들은 승용차 만들지 마 하면 못 만들었고요. 이렇게 합칠 수 있었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얼마나 의식이 없었냐면 196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요, 이 부사관이 휴가 나올 때 수류탄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어요. 이건 농담 같죠? 정말입니다. 수류탄을 왜 가지고 있었냐면, 물고기를 예전에 전기나 폭탄으로 많이 잡았거든요. 먹을 게 많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휴가 나가서 물고기 잡아다가 마을 사람들 물고기도 좀 나눠주고 하려고 수류탄 2개만 가져갈게 그러면 군부대에서 그래 가져가.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었습니까? 치정으로 인해서 수류탄 가지고 나와서 도망간 애인을 못 찾으니까 결국 그걸 극장 인파 많은 데 던져서 5명 사망하고 수십 명이 중상을 입는 비극적인 사고가 벌어졌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무기 단출을 못하게 제도가 된 거죠. 이렇게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안전불감증, 그리고 또 위험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것들 없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은요,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기능을 넣을 때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사람이 이걸로 다칠 수 있다고? 사고가 날 수 있다고? 그게 먼저야? 기술 발전이 먼저야? 야, 기술 발전이 먼저니까 먼저 해. 이걸 어떻게 배웁니까? 안 돼요. 절대로 부러워해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참고해라고 해도 안 됩니다. 이미 중국에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자율주행, 도로 다니면서 좌회전 우회전 하는 것들은요, 이미 자율주행 관련된 선행 기업들이 다 테스트에서는 완료한 기술들입니다. 이걸 실제 도로에서 일반 운전자들과 섞여서 운행을 하려다 보니 정상적인 인권이 보장이 되고 체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국가에서는 그 사회적인 책임, 그걸로 인한 법률적인 책임이 너무나 방대해서 섣불리 이거 못하겠다 해서 발을 뺀 거입니다. 그걸 가져다가 그냥 하는 거예요. 중국 내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해외 나가면 절대로 못합니다. 국가에서 책임을 지우질 않아요. 일단 국가에서 그렇게 해보라고 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사고가 나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야, 그거 봐, 죽으니까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하지 마. 네,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안 하면 되는 이런 체제예요, 중국이. 이걸 배우라고요? 아마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으시거나, 그리고 또 처음 보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신기하고 새로운 기술이겠거니 착각을 해서 그러실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거나 아니면 또 그렇게 전달을 했던 분들이 정말 이건 막 이렇게 막 혼내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사람이 생각을 폭넓게 못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게 제대로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이게 자동차에서는 허용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 되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중국은 중국의 독특한 체제 내에서 자기들 간의 리그를 통해서 좀 질서 없이 책임감 없이 그렇게 발전을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전기차 시대의 자동차를 거주 공간으로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제조사가 활용도를 높여줘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냥 안전 고려하지 않고 사람들의 목숨 따위는 가장 첫 번째로 고려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뒷전으로 놓고 신기하게 우리가 이런 것도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식의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틸리티 모드, 차가 움직이지 않고 전원은 들어오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주행할 때는 절대로 영상이 나오거나 뭐 게임, 유튜브 네트워크를 통해서 영화를 보거나 이런 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펌웨어를 변조하려고 하면 전체 소프트웨어가 셧다운이 돼서 다시 벽돌 상태에서 AS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원복을 해주지 않으면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위변조를 하는 그걸로 인해서 원복하는 비용을 아주 높게 청구를 해야 돼요. 이래야지 자동차 안에서 쓸데없이 위험하게 스마트폰도 위험한데 그 큰 화면에서 게임 영상 띄워놓고 동영상 띄워놓고 이러면 난리 납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중국은 지금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테스트 재료로 쓰는 겁니다. 더미가 보통 여러분도 한 3, 4억 정도 합니다. 그 안에 센서서부터. 네. 그런 거 절약하는 거예요. 사람은 넘쳐나니까. 절대로 우리나라 기업이 배워서는 안 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입니다. 발전 방식도 배워서는 안 되고, 그들이 차를 만드는 형태, 또 신기술을 입혀서 그걸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행위들도 배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봄직한 기능들이 막 섞여 있어요. 디자인도 그렇고요. 도어 래치도 ECMP의 도어 래치, 아이오닉 5, EV6 그대로 따라 있습니다. 실내 구성도 포르쉐에서 갖고 오고, 모에서 갖고 오고. 이건 도둑질이에요. 심각한 겁니다. 이런 도둑질을 전 세계적으로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중국을 고립시켜야 돼요. 그래야 중국 밖에 기어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용인한다고요? 아니, 용인하다 못해 이걸 다시 배우라고 한다고요? 아니, 도둑질을 배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우리나라는 기술밖에 내세울 게 없습니다. 기술 뺏기면요, 우리나라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왜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계속 데리고 가려고 하고, IRA에서는 빠졌습니다만 계속 기술 협약하려고 하고 공장 세우려면 특혜 주려고 하고 하냐면, 미래 모빌리티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미국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붙잡고 늘어질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기술력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나라의 정말 되게 대단한 엔지니어 분들, 그리고 또 미우나 고우나 우리나라 기업에서 결과적으로 확보한 기술들입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나라 20년, 30년 미래가 없어요. 이걸 가져다가 무단으로 쓰는 걸 경멸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부해야 돼요. 여러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뭐 인권청처럼 부자들 거 가져다가 나눠주는 중국이 지금 그러고 좀 듣고 너무 실소가 나왔는데, 도둑질을 장려하셔서는 안 됩니다. 유럽이 이 도둑질을 참 잘해요. 아시잖아요. 남의 나라 들어가서 지배하고 문화재 싹 다 가져다가. 우리나라 문화재에서도 파리 루브르에서 막 나오고, 영국에서 나오고, 이런 웃지 못할. 그런데 지금 그 도둑질의 원조인 유럽이 전기차 시대에 뭐 할 게 없어요. 전기전자 제어라든지 배터리 제어, 열 제어 못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레이스에서 일회용으로 몇 번 쓰다가 버리는 건 하는데, 10년, 15년 일정한 성능이 나오고 내구성이 나오고, 그리고 높은 성능이 안정적인 시스템에서 구현이 되고, 또 최대한 적은 용량의 배터리에서 먼 거리, 이거 못합니다.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급한 대로 중국이 다루기가 좋거든요. 중국에 가서, 중국은 권위가 필요하고 유럽은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을 잘 부슬러서, 너희들 중에서 잘하는 애들 거는 우리가 유럽에서 몇 개 팔게 해줄 테니까 배터리 관련된 기술을 우리에게 조금 알려주고, 공장 세울 때 우리 유럽에서 해서 서로 윈윈 하자. 그래서 지금 중국 전기차 중에서 니오나 샤오펑 같은 조금 그래도 한다라는 기업이 유럽 진출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둘은 이해관계가 잘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와 미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절대로 발도 못 디디고 벽도 못 넘습니다. 넘는 순간
아니 대놓고 따라하는 중국이 EGMP의 모터의 건선까지 따라하고 배터리의 하부 냉각 라인까지 따라하고 감속기까지 다 베꼈어요. 가져다가 다 분해서 다 베꼈습니다. 중국 내에서야 아빠가 다 막아줄게 하지만 그 중국 밖으로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납니다. 그러면 그거 수입하는 기업이나 취급하는 기업들은 그 책임 같이 져야 돼요. 아니까 섣불리 다른 지역에서는 중국차 수출 못하고 밖으로 못 나오는 겁니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내에서 중국 체제 하에서 인명경시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왜? 인구는 많은데 기술이 먼저지? 이런 중국에서 통하는 기술을 해외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작동되는데 가서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못 나옵니다. 이런 걸 왜 부러워하세요?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걸 도둑 맞았을 때 분개하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생각을 좀 잘 보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우리나라의 기술, 특허, 권리 이런 거 빼앗기는 거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린 그게 전부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이 리튬 나고요, 뭐 원자재 많이 납니다. 중국이 너희들 원자재 그렇게 많이 나는데 인류애를 위해서 가져다가 우리도 좀 잘 더 좋게 가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 주는데 뭐 참아 이러면 중국이 그래 그러자 뭐 서로 좋자고 하는 일이 이럴까요? 전투기 들고 항공모함 들고 전쟁하려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어딜 감히. 지적재산권은요, 여러분들이 각 나라에서 얼마나 엄격하게 이걸 규제하고 지키는지를 한번 보시면 그런 소리 절대 못합니다. 자원이나 물적 자산보다 지적재산권의 배타적인 권리가 더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나라의 장기적인 부를 가져다 주는 건 자원도 자원이지만 그러한 자원들을 뛰어난 기술로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 원천이 되는 그 지적재산권, 특허권 이런 것들은요, 결과적으로 그 나라의 명우를 좌우한다고 할 만큼 가치가 높습니다. 이거 감히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비슷하다 그러면 혐오하시고 비난하셔야 돼요. 가져다가 막 우리 거 같은데? 비슷한데? 그런데 그걸 배우라고. 이게 사람이 이제 늘 옳은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좀 착각할 때도 있고 그래도 잘못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보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는 중국 차들을 볼 때 경계만 하세요. 중국 관련해서는 경계하고 늘 우리 거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용인하지 않겠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경쟁하지 않은 제품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